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김석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빛나라 안전한 바닥신호등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정보혁신 우수시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개요, 시정정모, 기타 활용 가능 및 효과, 결론 및 정책 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요입니다. 바닥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해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말합니다. 바닥신호등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91%가 육박한 시대에 도래했으며 이와 동시에 스몬비라는 합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스몬비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행안부 및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교통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2배가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률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교통사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 사상자를 보면 10대에서 28.1%, 20대에서 23.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아차 사고율은 2017년 대비 2019년도에 31.4에서 35.9%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보행할 시 보행자들의 시야폭, 전방 주시율, 보행 속도가 감소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와 함께 생겨난 스몬비족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율 증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해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닥신호등 설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한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들의 사고율 감소 효과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 비용, 즉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감소 효과입니다. 도로교통사고 비용이란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와 손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인적 피해 비용, 물적 피해 비용, 사회적 기간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값을 말하며 연 40조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하여 시민보호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민식이법이 개정되었으며 통행속도 제한과 무인단속 카메라와 같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시설물이 생겼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보행교차로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므로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닥신호등의 구성 현황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옵션보드, 제어부, 그리고 LED 판넬 형식의 표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운영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추가적으로 옵션보드를 장착하고 별도로 설치된 바닥신호등 제어기를 통해 바닥신호등으로 불빛이 표출되게 됩니다. 개략적인 바닥신호등 공사의 시공 절차입니다. 기존 보도블록 및 점자블록을 바닥신호등 설치 규격에 맞게 철거합니다. 그 후 노출된 바닥면에 대하여 터프하게 시공 및 평평하게 바닥 고르기를 시공해 줍니다. 이후 교통신호기에 옵션보드 부착, 그리고 제어부 설치와 동시에 평탄화 작업을 완료한 구간에 대해 방수용 전용 커넥터를 활용해 판넬 형식의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줍니다. 바닥신호등 설치 시 필요한 소요 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횡단보도는 폭 6m, 연장 길이 12m의 횡단보도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자재비는 총 1,500만원이 소요되며 보도블록 철거 및 터프하기, 바닥신호등 설치비로
900만 원의 금액이 공사비로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약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접목 부문입니다. 여주시 바닥신호등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 개요는 시범 설치 운영, 대상지 선정, 사업 발주 및 준공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초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입니다. 2020년 11월에 추진하였으며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횡단보도 설치 공사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시공했으며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직접 비 오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간의 바닥신호등의 불빛으로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켜 보행자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대 설치 운영을 위한 대상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량, 학생 수, 신호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관내 25개 초등학교 중 총 학생 수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동지역 내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바닥 신호등 설치, 그리고 노후 신호등 교체 등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금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 터미널 사거리, 도장교 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와 그리고 통행량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치 사례 및 기타 활용 방안입니다. 사진과 같이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바닥신호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시공 사진입니다. 바닥신호등의 기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과 함께 교차로 알림이 등 별도의 음성 안내 시스템을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각적인 주의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 및 보행자에게 음성정보 제공, 경고음 알림을 통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멸신호로 운영 중인 구간과 신호등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 내에 바닥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들이 전방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음을 인지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장치입니다. 바닥신호등과 같은 보행보조시설 설치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모두에게 함양된다면 보다 큰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